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플렉스 코리아, 남성 화장품 티웨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강원도의 주요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나철성의 시사 읽어주는 남자. 시사 읽어주는 남자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나철성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달은 어떤 이슈를 좀 정리해 주실 거죠? 예, 지난 3월 9일 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커다란 정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20대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네. 이 대선이 강원도와 춘천시 표심과 유권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앞으로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6월 1일 있을 지방선거에 이번 대선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한번 청취자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군요. 자, 20대 대선이 끝난 지 이제 2주가 넘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그 여진이 좀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자, 먼저 지난 대선 결과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48대 47, 네. 불과 24만 7천여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승리를 했는데요. 네. 신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불과 0.71% 차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이 박빙이란 말도 아깝고 A4 용지 한 장 차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평가들이 있던데요. 네, 한 언론사 신문을 보면 국민의 선택은 절묘하고도 매서웠다 하는데 이 표현 안에 참 많은 것이 담겨져 있지 않은가 보이는데요. 여당에게는 기간 5년 동안 보였던 실정과 오만, 유선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었고, 또 한편 야당 당선자에게는 오만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가 담겨져 있는 이런 미묘한 표차이지 않는가 싶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민의 준엄한 이런 평가들이 제대로 좀 정치권에는 좀 투영되지 않고, 선거가 끝난 지 2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 모두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편으로 좀 우려도 좀 크네요. 네, 그렇군요. 자, 이번 대선에서 강원도 유권자들은 윤석열 후보에 더 많은 힘을 실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18개 모든 시군에서 보수 진영이 다 승리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강원도 선거 결과를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를 보면 멀게는 2010년도 지방선거부터 네. 이광재 최문순 지사가 도지사에 당선되면서 가깝게는 2년 전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 결과하고도 상당히 다른 강원도 표심을 보여줘가지고 눈에 띄는데요. 네. 일각에서는 보수의 강원도 표심의 획이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아무튼 앞으로 남은 60일 남은 지방선거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강원도 18개 시군 전 지역에서 패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내상이 심각한 걸로 좀 보여지는데요. 내용적으로 보자고 한다면은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에게 강원도도 표를 몰아주지 않았습니까? 네, 1등을 차지했었는데요. 네. 특히 눈에 띄었던 거는 바로 끝난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의 3분의 2, 단체장 18개 석 중에서 12석을 이렇게 몰아주면서 강원도가 더 이상 보수의 무풍지대가 아님을, 이렇게 진보의 무풍지대가 아님을 이렇게 좀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대선에서 강원도의 진보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원주 25개 선거구 중에서 23개 선거구를 여당이 전패를 했거든요. 네. 유일하게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있는 지정명과 방구 관설동에서만 이겼지만 여기서도 표차이가 1000여 표 차이밖에 나지 않아서 매우 적었고, 네. 특히 춘천 같은 경우에는 25개 선거구 전 선거구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패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나타났는데요.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부분들은 역대 이 현재 여당의 강세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춘천의 최대 유권자 밀집 지역인 석사동과 퇴계동에서 피해서 최근에 전례 보기 드릴 수 없는 그런 선거 결과가 이번에 보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어찌 보면 이 강원도 표심이 윤석열 후보의 승리에
좀 크게 기여했다. 뭐 이런 평가도 사실 있던데 이건 좀 의미 있는 분석이라고 보시나요? 실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고 한다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이번 표 차이가 0.7%밖에 전국적으로 차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한 25만 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강원도에서 난 표 차이가 12만 5천 표거든요. 네. 여기에 충청에서 그 표 차이가 난 14만 표를 합치면은 26만 표가 되기 때문에 네. 강원도 표가 전체 이 표를 차이를 나는데 한 반전 정도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로 좀 측정이 되고요. 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영남을 제외하고 무려 12%가량 차이가 난 곳은 강원도가 유일하거든요. 네. 전국 평균 0.7%에 비교한다면 거의 13배에 달하는 보수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기 때문에 네. 강원도 표심이 윤석열 후보 당선에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평가는 좀 타당하게 좀 보여집니다. 네.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12% 정도의 앞선 승리라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왜 이 강원도에서 여당이 큰 패배를 했다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강원도의 민심 위반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네. 이러한 조짐을 실제 2년 전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때에서도 강원도에서는 좀 일정 정도 보였거든요. 네. 이 신호를 여당 측에서 좀 간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그 2년 전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70석 이상을 압승하는 대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그런데 강원도 선거구를 보자고 한다면 실제 전체 선거구 중에서 원주하고 춘천 갑 지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은 국민의당 국회의원 등이 승리를 하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네. 당시에도 강원도민의 현 여권에 대한 민심 위반이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도 지적을 해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가능했던 이유들은 뭐냐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이 현재 강원도 행정에 대한 극한 불신감이 일정 정도 투영된 거 아닌가라고 좀 보여주는데요. 네. 현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 도의원의 3분의 2, 단체장의 18명 중에서 12명이 지금 여당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기간 4년 동안의 활동을 보자고 한다면 한참 기대에 못 미치거든요. 알펜시아 매각에서 보였던 파행들, 또 레그런드, 뭐 얼마 있다 이제 개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동해안 자유구역청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단 한 곳에 외자 기업도 유치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도청사 이정을 비롯해서 각종 논란들과 실정들이 좀 이어지게 되면서 도민들에 있어서의 그간에 있어서 여당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 우호적이는 않았지만 특히 도정과 이제 기초자치제까지 이러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좀 변하게 되면서 이번 선거에 상당 부분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이 춘천시를 한번 좀 보면요. 이 25개 전 선거구에서 여당이 다 참패를 했습니다. 이 춘천 유권자들의 표심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거 뭐 춘천 그 표심이 원주보다 더 이 현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를 해줬는데요. 네. 춘천시 전체 25개 선거구 모두 다 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말 그대로 전승을 하는 여당 후보는 참패를 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좀 나타났는데요. 네. 이런 게 상당히 좀 흔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춘천에서 무려 20%나 많게 앞서가지고 승리를 했거든요. 네. 특히 주목되는 부분들은 2018년도 치러졌던 지방선거에서 최문순 후보가 춘천시에서 정창수 당시 미래한국당 후보를 무려 36% 차이로 이기는 대승을 이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 2년 전에 있었던 총선에서는 허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퇴계 석사동에서 네.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 가지고 당선이 됐는데요. 네. 이러한 선거 결과와는 다르게 이번 선거에서 전 선거구에서 춘천시에서 여당이 패배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뼈아픈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춘천 시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급격하게 좀 선택을 달리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간에 본다고 한다면은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지난 19대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21대 총선까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왔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년 전에 있었던
국회의원 21대 총선을 비롯해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 아무튼 춘천 시민들의 급격한 변화가 수반된 부분들은 현재 그 이재수 시전과도 연관이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여지는데요. 춘천 같은 경우에도 그 초유의 진보 진영 시장이 당선이 되고 또 시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 과반 이상 전적으로 많은 의원들을 좀 밀어줬지만 기간 그 성적표를 보면 그렇게 좋은 형편들은 아닙니다. 시내버스를 비롯해서 대중교통 혼란 문제로 아직까지 그 여전히 잡히지 않은 상황들이고 2020년도 있었던 의아무 전복 참사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수돗물 중단 파행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대로 시민들의 불신들을 좀 고조시키는 그런 사건들이었거든요. 또 본인이 공약하고 약속했던 캠프페이지 공원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들이고 또 이륙구루 나무심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현재 시민들의 냉소를 받는 이러한 사업으로 좀 전락함으로써 기간 행정에 대한 차가운 평가들이 일부분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이번 선거에서도 이게 덧붙여지게 되면서 춘천 대선에서 선거 결과가 이전까지 보기 어려운 좀 성적표를 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원도와 우리 또 춘천시 우리 또 대선 결과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번엔 좀 지방선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지 2주 정도가 지났는데 요새 좀 시끌시끌하거든요. 청와대 이전 문제 이렇게 관련해서 시끌시끌한데 이제 2달여밖에 남지 않은 이 지방선거 결과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게 지금 5월 10일 날 새 정부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허니문 그런 기간을 보였는데 정권 허니문 기간을 보통 3달 정도 보는데 네. 근데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상당하게 이번 선거 결과 같은 경우에는 향후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에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분석이 있었고 또한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대선에서 이 국민의힘 그 윤석열 후보가 상당한 승리를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영향이 상당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인수위 그 기간에 보이고 있는 지금 청와대 이전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가 이 극단적인 갈등 양상을 나타나게 되면서 네. 이러한 이 여당의 안정적인 그 정국 운영과 야당의 합리적인 이런 비판들이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향후 뭐 2달밖에 안 남은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도 이 새 정부 허니문보다도 대선의 결과가 일정 정도 지방선거에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이 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또 정말 안개 속에 있는 그런 정국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하지만 이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이 광역 기초의원 모두 선거구 획정도 다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작 출마자들도 자신들의 출마 구역이 어딘지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선거구 획정 쟁점과 이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지방선거가 불과 70일밖에 7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마하는 선수들이 의원 후보들이 어느 선거구에서 몇 명을 뽑는지 이게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네. 지금 법으로 보자고 한다면 지난 12월에는 180일 이전에는 이게 획정이 됐어야 됐는데 이게 법을 어기고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 선거구가 어디까지가 자신의 있어서 출마 선거구인지 또 한 선거구에서 3명을 뽑는지 2명을 뽑는지 이게 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저께 있었던 이 며칠 전에 있었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현재 계속적으로 결렬이 되면서 아무런 이점 차이도 좁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가는 법정 선거일 한 60일 남기고 또다시 선거 운동이 그 선거구 획정이 확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새 정치를 바라는 특히 정치 신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우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난 국회의원에 있어서의 누더기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한번 연상케 하는데요. 아무튼 이 유권자 우려도 많고 새로운 정치, 그다음에 또 이번 선거를 준비하는 모든 후보자들에게 또 하나의 재앙인 것 같아서 참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얼른 좀 획정이 돼서 네, 좀 선거가 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 대선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더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 정부 출범이 4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윤석열 정부가 이제 강원도에 이제 공약을 했던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 네, 이것이 조금 어렵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어려운 것보다도 아무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강원도 여야 후보 모두 강원도 제1공약이 특별자치도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었죠. 이재명 후보는 강원 평화특별자치도였고 네. 윤석열 후보는 경제특별자치도였는데요. 네. 이게 이름만 보자고 한다면 특별자치도 다 하자는 것들이니까 별 차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네. 볼 수 있지만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내세웠던 평화자치도에 대해서 특히 이제 평화자치도라고 하는 것들은 남북의 협력과 번영을 기본으로 해서 강원도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와 관련돼서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과 족보에도 찾아볼 수 없는 공약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었고, 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평화자치도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적으로 북한과 중국만 이루어온 것들 아니냐. 그렇게 되면서 네. 자신들이 주장하는 경제자치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특별자치도가 다른 철학과 세계관에 좀 기반하고 있는데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고 경제특별자치도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현안대로 한다면 국회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 경제특별자치도를 평화자치도를 배제한 경제특별자치도를 과연 승인을 해줄지 이러한 문제가 하나 나서는 것이고 네. 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강원도 여야 후보들이 대타협을 통해 가지고 내용을 말했다나 하더라도 실제 국회에서 통과하는 건 좀 쉽지 않거든요. 네. 지난 2월 9일날 국회 행안위에서 공청회가 열렸는데 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치행 의장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만의 특별자치도가 결국적으로는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고 또 야당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에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들은 다른 자치단체를 무시한 이러한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현재 놓여 있는 정치 구도 또 국회의원과 각 지역적 이 갈등과 한계를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이 정권 쪽에 특히 인수위원회 100대 과제에 들어가서 이 공약을 어떻게 실현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초미에 좀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소장님 말씀대로 좀 쉽지 않아 보이네요. 네, 이게 참 제1의 공약들이어서 바로 될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좀 난관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새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요.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대선 끝나면 모든 게 좀 잘 될 줄 알았거든요. 네. 대선 당선인 공약도 또 약속도 이 통합과 협치를 약속을 했었는데 아무튼 이게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대립과 갈등이 좀 심화되는 것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큰데요. 아무튼 국민들을 섬기고 국민만 보고 간다고 했기 때문에 여야 모두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꼭 발휘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나라 세우는데 좀 이 모습들을 뚜렷하게 족적을 남겼으면 하는 바람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만 보고 가는 정치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20대 대선 강원도와 춘천시의 또 이야기들 또 나눠봤고요. 또 앞으로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나철성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